지난 시간에는 주기율표를 구성하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1단원의 마지막 내용으로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이루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온 결합과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공유 결합과 금속 원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금속 결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의 화학 1에서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는 방법과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방법은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에게 전자를 주면서 두 원소 사이에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결합 방식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합으로 두 원소가 서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결합 방식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에서는 전자를 잃은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은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면서 전하를 띠게 되는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정전기적인 힘으로 당기는 힘이 생겨서 두 이온이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생긴 물질을 이온 화합물이라고 부르고, 이온 화합물의 예로는 염화나트륨이나 탄산칼슘과 같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유결합에서는 중성 상태의 원자들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강한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생긴 물질을 분자라고 부르고, 분자의 예시에는 물 분자, 산소 분자, 암모니아 분자 등이 있습니다. 원소들의 결합을 통해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질 때는 공통적으로 전자를 이용해서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할 때 전자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난번에 배운 보어의 전자 배치를 알아야 합니다. 보어의 전자 배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위에 링크를 눌러서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보어의 전자 배치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주기는 전자 껍질 수를, 족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3주기 2족에 해당하는 마그네슘은 전자 껍질 수는 3개이고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즉 원자과 전자는 2개인 구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주기의 15족에 해당하는 질소는 전자 껍질 수는 2개이고 원자과 전자는 4개인 구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소들이 결합할 때는 원자과 전자만 가지고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간단하게 전자 껍질이 2개인 2주기의 원소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기의 원소들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인데, 보어의 전자 배치로 원자 구조를 나타내 보면 모두 2주기의 원소들이므로 전자 껍질 수는 2개이고 그 안에 원자 번호만큼의 전자가 안쪽 껍질부터 채워져 있습니다. 보어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채워지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첫 번째 껍질은 크기가 작아서 전자가 최대로 2개까지만 채워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로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2번인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맨 안쪽 껍질에 전자 2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 껍질에 8개가 채워지고 나머지 2개가 그 다음 껍질에 채워진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자가 채워지는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 원소들이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이룰 때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이용해서 결합을 만들게 되므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세어보면 리튬은 1개, 베릴륨은 2개, 붕소는 3개, 탄소는 4개, 질소는 5개, 산소는 6개, 플루오린은 7개, 네온은 8개가 됩니다. 두 번째 껍질에 최대 8개까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고 했는데, 네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들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네온과 같이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상태가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라서
다른 원소들도 네온과 같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원소에게 전자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서로 공유하기도 하면서 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만 네온과 같이 주기율표에서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맨 바깥 껍질이 모두 채워진 상태라서 다른 원소들과 굳이 결합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와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18쪽의 원소들을 비활성 기체라고도 부릅니다. 원소들이 비활성 기체와 같이 맨 바깥 껍질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튬처럼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없는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를 떼어내버리면 맨 바깥 껍질은 사라지고 그 안쪽 껍질은 전자가 다 채워져 있으므로 맨 바깥 껍질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플루오린처럼 원자가 전자가 많은 경우에는 전자를 떼어내는 것보다 다른 전자를 가져와서 바깥 껍질을 채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전자 껍질 수가 하나 더 많은 3주기의 마그네슘도 살펴보면 원자가 전자가 2개이므로 이 전자를 떼어내서 맨 바깥 껍질은 사라지고 그 안에 전자가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비발성 기체와 같이 최외곽 전자가 8개인 안정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며, 옥텟은 영어로 숫자 8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리튬과 같이 전자를 떼어내고 나면 전자 껍질이 1개만 남게 되는 원소들은 전자 껍질의 크기가 작아서 최외곽 전자 2개가 채워진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것을 듀엣 규칙이라고 하며, 듀엣은 영어로 숫자 2를 의미합니다. 다시 2주기의 원소들로 돌아와서 1족과 2족 그리고 16족과 17족의 원소들은 다른 원소들보다 쉽게 18족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리튬과 같은 1족의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가 1개만 있기 때문에 이 전자 1개만 떼어내면 그 안쪽 껍질에는 전자가 모두 채워진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족의 금속 원소들은 전자 1개를 잃고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진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2족의 금속 원소들도 전자 2개를 잃고 플러스 2의 전하를 가진 양이온이 되어 껍질에 전자 2개가 모두 채워진 상태, 즉 듀엣 규칙을 만족하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반면에 17족 원소들은 맨 바깥 껍질에 이미 7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자 1개를 얻어서 껍질을 채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17쪽의 원소들은 전자를 1개 얻어서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진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16쪽의 원소들도 전자 2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가진 음이온이 되어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로 모두 채워진 상태,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때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는데, 듀엣 규칙이나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안정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를 떼어내고 싶어하는 1족과 2족의 금속 원소가 전자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16족과 17족의 비금속 원소를 만나게 되면 서로 쿵짝이 잘 맞아서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에게 전자를 주면서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고, 이 과정으로 인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 두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인해서 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에게 전자를 주면서 만들어지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에게 전자를 주면서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받은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는데, 양이온의 플러스 전하와 음이온의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는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당기는 힘이 생기면서 두 이온이 결합하여 이온 화합물을 만들게 되고, 양이온과 음이온 모두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이온 결합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 금속 원소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비금속 원소 사이에 만들어지는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로 다시 정리해보면 1족에 해당하는 금속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1개이므로 전자 1개를 잃고 1 플러스의 양이온이 되고, 2족에 해당하는 금속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2개이므로 전자 2개를 잃고 2 플러스의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17족에 해당하는 비금속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7개이므로 8개를 채우기 위해 전자 1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되고, 16족에 해당하는 비금속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6개이므로 전자 2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2의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족과 2족의 금속 원소들과 16족과 17족의 비금속 원소들이 만나면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에게 전자를 주면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온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양이온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를 떼어내면서 듀엣 규칙이나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원자 상태와 비교했을 때 전자 껍질의 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어서 2주기 원소의 경우에는 원자 상태에서는 전자 껍질이 2개였지만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껍질 1개인 상태가 되고, 3주기 원소의 경우에는 원자 상태에서는 전자 껍질이 3개였다가 양이온이 되면 맨 바깥 껍질의 전자를 떼어내면서 전자 껍질이 2개까지 꽉 채워진 상태가 됩니다. 음이온의 경우에는 전자를 채우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전자 껍질의 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 화합물을 만들 때는 이온 화합물의 전하가 0이 되도록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에 따라서 개수비를 잘 맞춰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 이온의 전하는 2+이고 산화 이온의 전하는 2-라서 둘이 한 개씩 만나면 전하가 0이 되므로 두 이온이 만나서 생긴 이온 화합물은 MgO라고 간단히 쓸 수 있는데,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나는 경우에는 염화 이온의 전하가 -1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이온과 만나서 전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염화 이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 이온 2개가 만나서 만들어지므로 MgCl2라는 이온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화합물을 만드는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자세히 배웠었는데, 이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위에 링크를 눌러서 이온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족에 해당하는 금속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3개이므로 전자 3개를 잃고 3+의 양이온이 되기도 하고, 3족에서 12족에 해당하는 금속 원소들은 4주기를 넘어가는 원소들이라서 전자 껍질 수가 많은 만큼 원자과 전자도 8개보다도 더 많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경향이 있어서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런 식으로 2+나 3+ 같이 매우 다양한 전하를 가진 양이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는 앞에서 본 것처럼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에게 전자를 주면서 만들어지는 이온 결합을 통해서 서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을 할 때는 서로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전자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공평하게 전자를 공유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안정한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전자를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플루오린을 예로 살펴보면 최외곽 전자가 7개라서 전자 1개씩을 채우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는데, 둘 다 전자를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전자를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가지고 있는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공유되는 한 쌍의 전자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플루오린도 마치 최외곽전자가 8개인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플루오린도 최외곽전자가 8개인 것과 같은 상태가 돼서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어의 전자 배치로 나타내면 전자를 공유하는 것을 나타내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름 그대로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구조식인데요. 원자가 가진 모든 전자를 표현하지는 않고 원자가 전자의 개수만 점으로 표현하는데, 원자가 전자에 최대 8개의 전자가 들어가므로 이렇게 4개의 방향에 최대 2개씩 점으로 표현해서 플루오린의 경우에는 7개의 원자가 전자를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다른 플루오린도 이런 식으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두 원자가 공유 결합을 이루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원자 사이에 공유되는 공유 전자쌍을 더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가 전자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해 보면 1족인 수소는 원자가 전자가 1개이고 14족인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이고 질소는 5개, 산소는 6개, 플루오린은 7개이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점식으로 표현하고 나면 옥텟 규칙 또는 듀엣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수소는 1죽이라서 전자 껍질이 1개이므로 듀엣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1개의 전자가 더 필요합니다. 2주기의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를 8개로 채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탄소는 4개의 전자가 더 필요하고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 플루오린은 1개의 전자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의 개수는 이 전자들이 다른 원자들과 만들 수 있는 결합의 수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수소 원자와의 결합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플루오린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1개가 더 필요하므로 수소 원자 1개랑 전자 1개씩을 공유하면서 결합을 만들게 되면 플루오린은 8개의 전자를 채우게 되고 수소도 원자가 전자 2개를 채우게 되면서 안정한 상태의 플루오린과 수소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는 전자 2개가 더 필요하므로 2개의 수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물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질소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3개가 필요하므로 3개의 수소와 전자를 공유하면서 암모니아 분자를 만들고, 4개의 전자가 필요한 탄소 원자는 4개의 수소와 전자를 공유하면서 메테인 분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을 이룰 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의 개수만큼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이루어서 안정한 상태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화합물들을 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의 원자와 여러 개의 전자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산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2개의 전자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를 1개씩만 공유해서는 8개의 전자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 2개씩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의 산소 원자와 2개의 결합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자 사이에 2개의 결합이 만들어지면 총 4개의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서 각각의 산소는 8개의 전자가 채워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산소 분자이고, 하나의 원자와 2개의 결합을 만드는 것을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질소의 경우에는 전자 3개가 필요하므로 총 3개의 결합을 만들어야 옥텟 규칙이 만족되기 때문에 하나의 질소 원자와 3개의 결합을 만들면서 총 6개의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질소 분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자와 3개의 결합을 만드는 것을 삼중 결합이라고 하고, 이런 결합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의 개수만큼 결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에서 더 자세히 배우니까요. 여기서는 원자들이 결합할 때 전자쌍 여러 개를 공유하면서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만들 수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과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사이에 만들어지는 결합으로 이온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을 이온화합물이라고 부르고, 이온화합물에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탄산칼슘 등이 있습니다. 이온화합물은 물에 잘 녹는다는 성질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온화합물이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면서 물속에 잘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온화합물과 이온화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는데, 이온화합물은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물에 녹이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는 성질이 있어서 물속에 잘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온화합물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게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한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공유결합 물질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인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는 말은 입자들 사이의 거리를 멀리 떼어놓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정전기적인 인력, 즉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당기는 힘이 존재해서 이 결합을 끊어내기에 더 많은 열이 필요하게 되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지고 실온에서 주로 고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온 화합물은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는 특징이 있는데, 고체 상태에서 이온 화합물은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번갈아 가면서 배열되어 있는데, 힘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전하를 가진 이온들이 만나게 되면서 반발력에 의해서 쪼개지거나 부서지게 됩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과 비교해서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도 살펴보면,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만들어지는 결합으로 공유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을 분자라고 부르고, 분자의 예로는 산소 분자, 염소 분자, 염화수소 분자, 암모니아 분자, 물 분자 등이 있습니다. 공유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물에 잘 안 녹는 특징이 있는데, 나중에 전기음성도라는 것을 배우면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간단하게 분자들의 구조를 봤을 때 이산화탄소처럼 상하 좌우로 대칭인 분자들은 극성이 없는 무극성 분자라고 하고, 물 분자처럼 대칭이 아닌 분자는 산소 쪽으로 전자가 쏠리면서 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공유결합 물질들 중 대부분이 무극성 물질이라서 물에 잘 안 녹지만 HCl, NH3, H2와 같은 일부 극성 분자들은 물에 잘 녹게 됩니다. 앞에서 본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화가 되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었는데,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 모두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염화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물질은 대표적인 산성과 염기성 물질로 물속에서 이온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공유결합 물질들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서 실온에서 이미 녹거나 기화가 되었기 때문에 주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는 것은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서 그만큼 분자들 사이의 거리를 떼어놓기가 수월하다는 것인데, 이온결합 물질과 비교했을 때 원자 사이의 인력을 비교해보면 이온결합보다 공유결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쉽게 분리가 되지만 공유결합한 분자들은 원자들로 쉽게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것이 아니라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내는 것이라서 분자 사이의 인력을 비교했을 때는 정전기적인 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소들이 결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특징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